안녕하세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입니다. 오늘은 속발음 자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속발음에 대해 완전히 정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독서레슨 세 번째 영상을 통해 속발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 겸 자가 진단을 진행하고 댓글로 주셨던 물음을 토대로 좀 더 쉽게 속발음을 파악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독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가진단을 진행해 볼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속발음은 양심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속발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럽다? 그럼 속발음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인정하기 싫을 뿐인 거죠.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무 책이나 한권 꺼내보겠습니다. 딱 한 장 읽어볼 건데요. 1부터 100까지 영창할 거예요. 즉 입으로 숫자를 세면서 눈으로는 책을 읽으세요. 한 장을 다 읽으셨다면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는 것, 요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자, 이 방법이 속발음 없이 책을 읽는 방법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읽은 내용은 잘 요약하셨나요? 처음이라 뭘 읽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숫자를 세지 말고 한 장을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조건은 되도록 빠르게 읽는 거고요. 이번에도 한 장을 다 읽으셨다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는 겁니다. 보통 속독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조금 빨리 읽는 분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읽을 거예요. 처음에는 겉으로 읽다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도 쓰리고 그러니까 좀 더 속으로 발음하게 됐는데 이게 그대로 속으로도 하게 된다는 거죠. 피지컬적으로 발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쉽게 요약됐나요? 잘 안 되죠?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읽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글씨만 읽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속발음을 했던, 하지 않았던, 이해 못하는 건 비슷하다. 그렇죠? 만약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면 더 잘 이해하고 쉽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그럴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일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애써 꼼꼼하게 읽고 요약했는데 그저 분량 채우기 부분이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속발음을 없애면 빠르게 책을 읽고 이 책에서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쉽게 말해 견적을 뽑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책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이 원래 독서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정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궁금증이 유발되고 중요 표시를 많이 해두고 막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정독하시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속발음을 하시던 겉발음을 하시던 아니면 메모를 하시던 그때부터는 자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취향에 맞는 책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발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고치려는 결심이에요. 속발음을 고치면 독서 속도가 올라갈 거고요. 책과 보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고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속발음은 중간에 껴있는 제번역 역할 같은 건데요. 눈으로 글씨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 뇌 속에서 이미지화 시킨 다음 이미지로 기억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하면 리딩, 펠링, 이미지, 스키마, 이 순서대로 글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읽기가 바로 재번역인데 매우 불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독서에서 읽기란 언어를 습득하는 유아적인 단계로 글씨의 소리를 익힐 때 필요한 행동이거든요.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전혀 필요 없는 작업이라는 거죠.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볼 때나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성인인 우리는 글의 소리를 알기 때문에 굳이 발음하지 않아도 충분히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속발음이 당연해져서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아기 때 뚜렷하게 버릇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짧은 지문에 어려운 시험 문제에 저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애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두 번째 문제는 현대인의 독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짧지만 많은 함의와 함정이 담겨 있는 시험 지문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그 어려운 문장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학창시절 내내 애써왔잖아요. 그 결과 어려운 문장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를 피한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후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나쁜 버릇이라는 거죠. 특히 객관식 문제 때문에 더 그렇고요. 어떻게든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려운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데는 너무도 당연히 반복해서 읽고 속으로도 겉으로도 되뇌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야 내 속에 깊숙이 숨어있던 기억을 찾아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방식은 객관식 시험을 칠 때만 효과적일 뿐 일상적인 독서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과라는 단어를 봤을 때 겉으로든 속으로든 말하지 않아도 바로 이 사과의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충분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소한 단어라면, 처음 보는 단어라면 어떨까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기를 반복해 상상력을 풀가동시키거나 어쩔 수 없이 검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되고 사고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풀릴 리 없는 생소한 단어와 문장을 부여잡고 문제 풀듯이 매여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독서의 현 주소이며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독서의 목적이 무엇이냐? 독서를 잘하고 싶다면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자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책은 대부분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잖아요. 좀 더 차원을 높이자면 더 많은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역사나 과학, 철학에도 도전하게 되고요. 혹은 어려운 시험을 위해 두꺼운 이론서를 볼 수도 있겠죠. 이중 소설과 에세이 같은 문학 분야는 스토리 전개의 독특한 진행과 이 특유의 글맛이 별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것이 문학 독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낭독이라는 분야가 있을 정도로 문학에서의 글맛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발음할 필요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문학 독서를 할 때는 속발음과 입발음 등을 섞어서 완급을 조절하는 게 보다 독서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학 작품을 빠르게 요약하고 해설하는 게 목적이라면 속발음 없이 빠르게 읽어 나가야 되겠죠. 핵심은 비문학인데요. 자기계발서, 역사, 철학 등은 우리에게 사전 정보가 없으면 솔직히 문장 하나 읽어 나가는데도 엄청 애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겉돌게 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정말 독서 잘하시는 분들도 이 책은 나랑 안 맞으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타이밍에 내가 힘을 다 빼고 속발음 없이 빠르게 대충 훑어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사실 어려운 문장을 지나쳐도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아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가 한번 여행을 떠날 때 모든 곳을 다 돌아보고 올 수 없잖아요. 책도 한 번 보고 그 책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튜브에서 영화 한 편을 10분 정도 만에 줄여서 핵심만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책을 그렇게 한번 훑어야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감이 잡히고 그런 다음에야 다시 각 잡고 내가 이 책을 읽을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읽으려면 속발음을 없애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게 속발음을 없애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공무원 시험, 공인중개사, 수능시험 등 이런 관련 이론서를 볼 때 우리는 공부한다고 하지 사실 독서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자격증 시험도 일정 부분 비문학 독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분별력을 위한 시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 정도일 거예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 대부분 초반 해당 이론서를 빠르게 훑으면서 대략 한 달 안에 이 두꺼운 이론서들을 일독해야 되거든요. 이때가 바로 독서의 영역이고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독서가라면 이 시간에 가장 빠르게 초독이 가능할 거예요. 이후로는 무한해독, 반복 독서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외워나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 혹은 연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초독도 못하는 게 현실이죠. 자, 정리해볼게요. 우리는 짧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00~300페이지 분량의 책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 정보는 이런 두께 있는 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능력을 익혀야 남들보다 경쟁력이 생기고요. 실제로 경쟁력을 갖춘 이들 대부분은 책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학창시절부터
교과서와 문제집을 다 왜독했을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어딘가에서 속발음을 고치면 독서력이 좋아진다는 정보를 얻으셨을 거예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딱 한 달 정도만 독서하실 때 의식적으로 숫자를 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속발음 없애기를 실천하시고 나면 정말 여러분 인생이 바뀌실 거예요. 독서한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지만 변화의 시작엔 늘 독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속발음 없애기의 목적은 불필요한 재번역 과정을 없애는 것이고요. 이를 비문학 영역에 적용을 해서 빠르게 초독하는 것. 그래서 그 책을 가장 빠른 속도로 탐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긴 영상 함께 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